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커말 2급 실기시험은 40분 동안 치러지죠. 40분 동안 치러지는데 우리 합격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맞아야 이제 합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증을 챙기셔야 돼요. 신분증하고 수험표를 챙겨가야 되는데, 신분증은 우리 주민등록증이 됐든 학생증이 됐든 운전면허증이 됐든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카드나 주민등록 등본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참해서 우리 시험장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증과 수험표 그 두 가지를 챙겨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제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을 많이 가요. 화장실을 많이 가기 때문에 꼭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시험장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미리 다녀오시고, 목이 마르면 물도 미리 마시세요. 미리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입실을 하면 됩니다. 시험 시작 20분 전에는 반드시 입실이 끝나야 되고요. 입시를 하게 되면 이제 화면 모니터 상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수험 번호가 앞에 써져 있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감독위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신분증하고 전부 다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시작 10분 전이 되면 이제 화면이 이제 바뀝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이런 화면으로 바뀌면서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수험 번호도 써져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맞게 써져 있는지 확인돼야 되고요. 주요 번호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시 급수가 2급으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도 해야 되고요. 문제 형별은 이제 시험장가만 알려주니까 그걸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적사항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숫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수험번호도 맞게 돼 있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틀린 게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써져 있을 거예요. 뭐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이제 써져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험 유의사항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 진행은 반드시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사용할 엑셀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 그리고 답안 파일이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이 화면으로 넘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제 엑셀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이 화면상에 떠 있기 때문에 엑셀이 가려져서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엑셀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자가 이제 시험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삭제하게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위원들이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시험지를 이제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시험지는 총 4면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 앞뒤로 넘겨가면서 시험지에 이상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험지도 어차피 인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시험지에 인쇄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꼭 문제가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뭐 시험지상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손을 들고 감독위원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독위원이 와서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우리 엑셀 2016 버전이다. 그리고 제한 시간은 40분이고 우리 시험 보는 게 커말 2급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수험 번호하고 그리고 성명 쓰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험 번호도 이제 써주고 이제 성명도 쓰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엑셀 문제를 이제 풀 때 이제 우리가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암호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험지에도 암호가 써져 있으니까 그 암호를 우리가 입력해야 우리가 엑셀 데이터 파일을 볼 수 있어요. 암호는 우리 시험지에 써져 있더라. 그리고 작성된 답안은 주어진 경로 및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저장해야 됩니다 라고 써져 있고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외부 데이터를 쓰는 그런 문제를 풀 때 그 외부 데이터 위치는 C 드라이브에 OA의 파일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에 써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엑셀을 켜서 실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을 켜게 되면 엑셀에 우리 열기라고 있죠? 이 열기로 들어갈게요.
자, 열기로 들어가서 우리 찾아보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찾아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길버 커마리 이그 기출이라고 있어요. 이 기출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시험장 따라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1, 2, 3, 4, 5, 6, 7, 8.xlsm 하고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 열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암호를 입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암호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파일이 나타나요. 그럼 이 파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씩 1번부터 시작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자료를 주어진 대로 뭘 해라? 입력하시오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는 게 우리 5점짜리예요. 자, 그냥 이 데이터 그냥 똑같은 위치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맨 위에 첫 번째 A의 1번 셀에 보면은 지역별 제품 구매 내역하고 제목은 이미 써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지역이라는 글자를 어디서부터 입력하면 돼요? A의 3번 셀부터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3번 셀에 들어가서 그냥 지역하고 우리가 써주고요. 엔터 치고 서울이다, 그 다음에 대전이다, 대구다, 부산이다, 광주다, 제주다, 강원이다 하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주문일자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2020년 10월 12일입니다. 2020년 10월 12일입니다.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2020년 10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0월 15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이요. 제품명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품명을 보면은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대소문자 잘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운드 카드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프린터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쭉쭉쭉 전부 다 제품명 싹 다 입력해 주면 되고요. 제품명 입력이 끝나면 이제 옆에다가 이제 담당자다 하고 한 대만 이성은 하고 쭉쭉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칸에 가서 이제 제품가라고 입력해 주고 148000 입력해 주고요. 110000 입력해 주고 제품가도 쭉쭉 입력해 주고 그 옆에 가서 이제 주문량이라고 쓰고 250개다 300개다 하고 쭉쭉 입력만 다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입력 다 해주면 우리 1번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각 2점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당 각각 2점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 1번부터 시작해서 H 1번 영역은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굴림체다, 크기는 16포인트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고 밑줄은 실선으로 그렇게 지정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1번 셀까지 전부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범위 이렇게 싹 다 잡아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요 위에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클릭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그리고 글꼴은 굴림체다 그랬으니까 글꼴은 우리가 여기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해라 그러면 얘 선택해주면 되고 밑줄은 실선이다 그럼 밑줄 실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글꼴 먼저 바꿀게요. 글꼴은 굴림체라고 했으니까 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굴림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죠. 자, 해서 이제 굴림체라는 거 얘 선택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다 그랬으니까 16포인트 선택해주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해라. 그리고 밑줄은 실선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밑줄 실선하고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제목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H의 3번이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우리 제목 써져 있는 이곳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랑 A 4번부터 시작해서 A의 15번 영역은 그랬어요. 자, 우리 A 4번부터 A의 15번이요. 그럼 여기까지 이 제품명들이 써져 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범위 지정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범위 잡아놓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 범위 이렇게 쭉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그 뒤에 보니까 가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래요.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하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 가운데 맞춤은 가로 정렬하는 곳이 이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가운데 정렬 그럼 요 가운데 거 얘 선택해 주면 되고 글꼴 색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그 앞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가운데 가로 정렬해라 그랬으니까 가로 정렬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 노란색이다 그랬으니까 표준색 노란색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채우기 색깔 채우기 색은 우리 파란색으로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표준 파랑 얘 선택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H의 8번 셀에다가 최대 이익 금액이라는 그 메모를 삽입을 하래요. 삽입해 놓고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고 메모 서식에서 우리 맞춤이 있어요. 맞춤에 들어가서 우리 자동 크기라는 거 요거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8번 셀이요. H8번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메모 삽입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메모 삽입이라는 거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유저하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써져 있는 거 싹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이제 최대 이익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비어있는 셀 있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메모가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여기 빨간색 점은 있죠. 숨었어요. 자, 얘가 이제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거 한번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메모가 항상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 선택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메모 서식에 들어가주면 돼요. 메모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메모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맞춤이요. 메모 서식에서 맞춤에 들어가서 자동 크기라는 거를 지정해라 라고 했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메모 서식에 맞춤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자동 크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얘 체크해주고 확인이요.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그 글자의 크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크기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B4번부터 B의 15번이요. B4번부터 B15번 그러면은 판매가 금액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F4번부터 시작해서 H15번이래요. F4번부터 시작해서 H15번 그러면 지금 판매 금액, 세금, 이익 금액하고 금액이 들어있는 이 부분이요. 이 영역들은 어떻게 해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다가 이제 만원이라는 이 글자를 붙이래요. 예를 들어서 1200이라고 있으면 지금처럼 1,200 만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만약에 0원이다 그랬을 때는 0만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범위 지정부터 해야죠. 자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F4번부터 시작해서 H15번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범위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으로 이동해주고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표시 형식으로 가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천 단위 구분 기호랑 숫자 뒤에다가 이제 만원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샵, 샵샵 제로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그냥 만원 하고 우리가 그냥 한글로 그냥 입력만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샵, 샵샵 제로 하고 맨 뒤에다가 이제 샵 대신에 0을 썼는데 0을 쓴 이유가 뭐예요? 0원일 때도 0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샵, 샵샵 제로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만원이라는 글자 붙여야 되니까 만원하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금액에 천 단위마다 컴마가 다 붙고 뒤에 만원이라는 글자도 다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A3번부터 시작해서 H의 15번이요. A3번부터 시작해서 H의 15다 그러면은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먼저 적용을 먼저 하래요. 적용을 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거를 적용해서 표시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범위 먼저 쭉 설정해 줘야죠. 범위 전부 다 이렇게 설정해 주고 우리 테두리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얘 먼저 선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테두리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거 얘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최대 이익 금액하고 우리 메모 들어간 게 요 사이에 들어갔죠. 자, 요거 바깥쪽으로 조금만 뺄게요. 조금 빼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을 했고요.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사원별 월 급여 수령액 이 표에서 지기가 대리 이고 수령액이 260만 원 이상인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고급 필터 조건은 A의 22번부터 E의 24번 이 영역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고급 필터의 결과는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에 A의 26번 셀부터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일단은 조건을 우리가 직접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 고급 필터 조건은 A의 2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2의 24번 영역이요. 2의 24번 영역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알아서 써라. 그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건이 들어있는 게 직위하고 우리 수령액에 대해서 우리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의 22번 이 영역에다 쓸게요. 그냥 직위라고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됐고요. 그 옆에다가 수령액이다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직위가 대리 2고 그랬으니까 대리라고 써주고 수령액이 26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260만 원 하고 우리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직위에 들어있는 이 조건과 수령액에 들어있는 이 조건 둘 다 만족해야죠. 왜? 중간에 2고로 묶였으니까 직위가 대리 2고 수령액이 260만 원 이상인 데이터 그랬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리하고 260만 원 이상이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같은 행에다 써준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직위가 대리 2거나 수령액이 260만 원 이상 그랬다면 우화 조건으로 묶어줘야죠. 우화 조건을 우리가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대리와 260만 원 이상이다. 그 조건을 서로 다른 행에다가 써주면 우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다 썼으면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로 들어가야죠. 고급 필터 들어갈 때는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하나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급 필터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하고 여기 있어요. 자, 고급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결과를 어디다가 표시할래? 선택해라. 그거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현재 위치에다가 표시할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건지 그거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는 지금 고급 필터 결과 위치는 동일한 시트에 A의 26번 셀에서 시작되게 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라고 얘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여기 칸을 선택해 놓고 우리가 아까 조건 작성한 곳 있어요. 그거 싹 다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복사 위치 찍어주고 복사 위치라는 게 결과값을 표시할 그 곳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A의 26번 셀 여기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값 나온 거 보니까 둘 다 직위가 대리 맞죠? 그리고 수령액도 보니까 전부 둘 다 260만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 끝이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우리 계산 작업 문제요. 계산 작업 문제는 총 40점입니다. 배점이 되게 높죠. 그래서 계산 작업을 다 버려버리면 절대로 합격을 못해요. 계산 작업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당 배점이 8점이에요. 8점. 배점도 되게 크죠. 크니까 요 5문제 중에 어려운 거 1개 정도는 버리더라도 나머지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수 연습을 정확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우리 얘는 이제 실기시험이다 보니까 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데이터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데이터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 사용법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에서 총점이 있는데 이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라. 순위를 구하고 나서 1위는 금상이다, 2위는 은상이다, 3위는 동상이다. 그 외에는 공백을 수상에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순위를 구할 때는 우리 총점이 큰 게 1등이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가 if하고 rank eq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커말 시험에서는 함수를 지금처럼 딱딱 정해줘요. 정해주기 때문에 그 주어진 함수를 꼭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순위 먼저 쭉 한번 구해보자고요. 순위를 구할 때 rank eq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rank.eq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rank eq에서 맨 처음에 이 160점 내가 지금 첫 번째 칸에서 이제 등수를 구할 거예요.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컴마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160점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9등이다. 그렇게 나온 거고요. 얘를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채우기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순위가 4등, 4등하고 동순위가 났는데 점수는 또 달라요. 여기도 5등, 5등 하고 났는데 또 점수는 또 달라요. 이러면 잘못 계산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잘못 계산이 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칸 거 먼저 좀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2의 3번이라고 찍었는데 2의 3번은 첫 번째 사람의 우리 총점이고요. 내가 순위를 구할 때 첫 번째 칸 거를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에 있는 이 총점을 가지고 이 전체 중에 몇 등입니까? 물어봐야 되고, 내가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두 번째에 있는 이 총점을 가지고 해야 되고, 세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요 세 번째에 있는 총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네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이 184점을 가지고 몇 등인지 구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지금 rank eq라는 함수에서 2의 3번이라고 찍은 이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첫 번째 칸 거 순위를 구할 때도 이 전체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 내 점수가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근데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셀의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전부 다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요. 엔터 쳐놓고 이제 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순위가 정상적으로 다 구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순위를 구해놓고 순위가 1등이냐? 1등이면 금상이라고 출력해라. 2등이냐? 2등이면 은상이라고 출력해라. 3등이냐? 3등이면 동상이라고 출력해라.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공백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가 9등하고 첫 번째 사람 건 9등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순위 구한 게 이만큼이잖아요. 얘를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식을 쓰는데 식이 너무 길어버리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니까 잘라내기를 해놓고 이제 보자고요. 자, if 해서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 이제 조건 써야죠. 자, 내가 지금 구한 등수 있어요. 그 등수 잘라내게 해놨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붙여넣기가 되죠.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이 순위가 1등이냐, 1등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면 되죠. 1등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우리 금상이라고 출력해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 써서 다시 if문 열어주면 됩니다. 다시 if문 열어서 내가 구한 이 등수, 컨트롤 V에서 내가 구한 등수가 2등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면 되죠. 2등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은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if 다시 열어서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구한 이 등수가 3등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면 되죠. 3등이랑 똑같으면 동상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공백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를 지금 3번 열었으니까 가로를 땅땅땅 하고 맨 뒤에서 3번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그러면 얘는 9등이었으니까 지금처럼 빈 공백이 출력되는 게 맞죠? 그 밑에 거는 7등이니까 빈 공백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밑에도 9등이니까 빈 공백이 출력되는 거 맞고, 그 다음은 1등이죠. 1등이니까 금상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는 2등이니까 은상이 나오면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이제 5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오면 되고, 그 다음은 3등이니까 동상이라고 출력되면 되죠. 그 밑에 있는 거는 4등, 7등, 6등이니까 전부 다 빈 공백이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식을 맞게 썼네요. 자, 지금 제가 입력한 요 식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제가 입력한 식이 지금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보자고요. 자, 요 첫 번째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이 이제 조건이요. 내가 구한 그 등수가 1이랑 똑같냐, 1등이냐 물어본 거죠. 1등이면 요만큼이 이제 참에 해당하는 거.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금상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1등이 아니라면 그 뒤로 넘어가겠죠. 요만큼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거짓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요 첫 번째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조건, 그 다음에 금상이라고 써놓은 게 참,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면 금상이라고 출력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뒤로 넘어갑니다. 그 뒤로 넘어갔더니 또 다른 if를 또 만나죠. 자, if. 만약에 내가 구한 등수가 2등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등수 구한 게 2등이랑 똑같냐? 똑같으면 은상이라고 출력해라.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은상이라는 게 참이고 그 뒤에 써놓은 if문들이 전부 다 이제 거짓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구한 요 등수가 2등이랑 똑같다면 이제 은상이라고 출력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if문으로 넘어와서 다시 조건을 또 물어보는 거죠. 내가 구한 등수가 3등이랑 똑같습니까? 요 세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등이냐 요게 물어보는 게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동상이라고 쓴 게 참일 때 거짓일 때는 빈 공백 출력해라 해서 이렇게 쓴 게 이제 거짓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등이랑 똑같으면 동상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빈 공백으로 출력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이 조건에서 1등이랑 만약에 똑같다면 금상이라고 출력하고 끝나요. 그 뒤에 있는 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더라. 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금상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만 그 뒤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2등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물어보고 2등이랑 똑같으면 이제 은상이라고 출력하고 그 뒤에 if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2등도 아니래요.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닐 때 이제 이 뒤로 넘어오는 거죠. 넘어와서 이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구한 순위가 3등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보고 3등이랑 똑같으면 동상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라 그거예요. 빈 공백까지 왔다 그 얘기는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1등도 2등도 3등도 아니면 무조건 빈 공백 출력해라. 그렇게 써주고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식을 봤을 때는 식이 엄청나게 길어 보이는데 이 랭크 EQ가 다 동일하게 다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예요. 표 2번에서 주택코드의 첫 번째 문자와 주택 유형표를 참조해서 주택 유형을 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이제 주택 유형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택 유형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주택 유형표라는 거 이곳에 있는 거를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택 유형이 오피스텔이다, 빌라다, 아파트다, 단독주택이다 하고 이렇게 있죠. 이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놔야 돼요. 그때 이제 오피스텔이다, 빌라다, 아파트다, 단독주택이다 이런 것들은 이 코드 O냐, B냐, A냐, D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요. 그때 이제 O냐, B냐, A냐, D냐가 지금 이 주택 코드에 보게 되면 여러 글자가 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글자요. 첫 번째 글자가 이제 O냐, B냐, A냐, D냐에 따라서 이제 오피스텔인지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이제 h룩업하고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함수를 반드시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주택 코드를 여러 글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나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첫 번째 글자만 필요해요.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left라는 함수를 써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left, lef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주택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만 갖다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게 되면 첫 번째 글자 요 O라는 글자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쭉쭉 채우기를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글자만 다 가지고 오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글자 가지고 온 거 이거요. 레프트요. 레프트 요거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h룩업이라는 함수를 써서 요 밑에 있는 주택 유형표라는 거를 우리가 참조하면 됩니다. 자, 해서 h룩업이라고 우리가 써주고요. 자, h룩업은 우리가 맨 앞에다 찾을값 먼저 찍어줘야죠. 뭘 찾아라? 내가 지금 방금 레프트 함수로 꺼내온 거 그거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곳을 참조하겠다. 참조해서 내 주택 코드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오면 돼요. 두 번째 행에 있는 우리 주택 유형 가지고 오면 되죠.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첫 번째 행에는 코드가 쭉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주택 유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번째 행에 있는 주택 유형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맨 뒤에다가 이제 컴마 2에서 이 행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라고 행번호를 2라고 입력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참조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5를 찾을 건데 그 5랑 똑같은 거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false 하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5니까 오피스텔하고 나타나는 게 맞죠. 그리고 체육인들 쭉쭉쭉 하게 되면 결값이 다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 세일 주소가 변하니까 어떤 게 변해야 되는지 어떤 거는 변하면 안 되는지 구분해 줘야 된다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레프트 함수를 썼을 때는 우리 아까 정상적으로 전부 다 결값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H룩업에서 지금 요 범위요. 요 범위가 지금 이 범위인데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해야 돼요.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놓고 엔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택 유형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다가 쓴 식이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H룩업을 봤을 때 레프트 함수를 내가 꺼내온 거를 찾아라. 어디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가 지금 요 범위죠. 요 범위에 찾아가지고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주택 유형 중에서 하나를 갖다 달라. 그때 이제 내 거를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옵션을 false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표 3에서 하래요. 자, 표 3번으로 좀 가자고요. 자, 표 3번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 3번하고 여기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지역이 서울인 그 PC 기종의 총 판매량의 합계를 F의 26번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F의 2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지역이 서울인 PC 기종의 총 판매량의 합계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서울 총 판매량의 합계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만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만약에 126이다 그러면은 6이 이제 1의 자리죠.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지금처럼 130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끔 반올림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C의 26번부터 C의 27번, C의 26, C의 27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다가 이제 조건을 입력하래요. 그리고 함수는 라운드하고 뒷섬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반올림을 해주면 될 거고 뒷섬이라는 함수 가지고 우리가 총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전체 데이터에 우리 총 판매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이 서울인 것만 구해라 그거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경기도 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서울인 것만 해서 서울이다, 지역이 서울이다라는 그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은 지금 여기다가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역이 뭐랑 똑같은 거,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섬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합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뒷섬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뒷섬은 전체 범위를 먼저 쭉 잡아주고요. 전체 범위, 컴마, 계산열이요. 뭐의 합계를 구해라? 총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라. 총 판매량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이 총 판매량이 몇 번째 열에 있는 거예요? 지금 PC 기종이 들어있는 곳이 여기 1열, 지역 들어있는 곳이 2열, 담당자가 3, 그 다음에 상반기가 4, 하반기가 5, 그 다음에 총 판매량이 6열에 들어있죠. 내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총 판매량이 6열에 들어있으니까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거에 뒷섬, 합을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적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죠. 조건은 우리가 지역은 서울이다 하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놨죠. 이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지금처럼 965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총 판매량의 합계는 다 구했어요. 구했는데
서울의 총 판매량의 합계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올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뒷섬으로 구해놓은 거, 이거를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라운드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뒷섬에서 구한 이거를 반올림을 해달라. 반올림을 하긴 하는데 어디서 반올림해라?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때는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1로 맞춰주면 돼요. 마이너스 1로 맞춰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쳤더니 아까는 965하고 나왔었는데 그 5가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시켜서 지금처럼 970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쓴 식을 보게 되면 뒷섬으로 우리가 전부 다 계산을 다 해줬고요. 이 뒷섬으로 구한 그 결과를 라운드 반올림해라. 어디에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해서 자릿수를 지금 마이너스 1로 그렇게 이제 입력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 그럼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하래요. 자, 표 4번 좀 보자고요. 표 4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성별이 남자이면서 결과가 합격인 그 남자 합격자 수를 M의 32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M의 32번 셀이 지금 이곳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개수를 세긴 세는데 조건이 2개 나온 거. 성별이 남자여야 되고요. 결과가 합격이어야 돼요. 이 2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에 합격자 수를 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가 SUMIF, 그리고 SUMIFS, 그 다음에 COUNTIF, 이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 4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것을 해요. 알맞은 거. 지금처럼 알맞은 함수를 써라. 그러면 이 4개 함수 중에서 올바른 함수를 우리가 골라서 써야 돼요. 무조건 4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알맞은 것 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구할 거니까 썸이 들어가면 안 되죠. SUMIF도 아니고 SUMIFS도 아니에요. 그러면 COUNTIF 아니면 COUNTIFS인데 지금은 조건이 2개니까 COUNTIF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COUNTIF는 조건을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근데 지금 문제상에 나온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COUNTIF를 쓰면 안 되고 COUNTIFS를 써야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 연산자를 써라 그랬는데 얘가 왜 쓰냐? % 연산자는 언제 쓰냐? 여기 보니까 계산된 합격자 수 뒤에다가 명이라는 글자를 포함시켜서 만약에 2명일 때는 2하고 우리가 COUNTIFS를 구하겠죠. 구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뒤에다가 붙일 때 %, 연산자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COUNTIFS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성별이 들어있는 곳이요. 이 성별들 중에서 뭐를 찾아라? 남자를 찾아라. 남자랑 똑같은 걸 찾아서 개수세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결과가 이곳에 들어있는데 이곳에서 뭘 찾아라? 합격이라고 돼 있는 거를 찾아라. 그것들의 이제 개수를 세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보게 되면 지금처럼 남자 중에서 합격자 수가 총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남자 합격 여기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또 남자 합격하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합격하고 여기 있습니다. 얘는 왜 안 나왔어요? 남자긴 한데 불합격이라 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여기도 남자인데 불합격이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총 4명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OUNTIFS를 구했으면 여기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줘야죠. 그래서 뒤에다가 %, 써주고 뒤에다가 명하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4명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남자 찾아주세요. 이 범위에서 합격이라는 글자 찾아주세요. 그것들의 COUNTIF, 개수를 세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준 거고, 그렇게 개수를 세고 그 뒤에다가 %, 명하고 이렇게 써주면 명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가 지금 여기 있죠. 표 5번에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주요 번호가 쭉쭉 들어있는데 이 주요 번호에서 왼쪽에서 8번째 들어있는 그 문자가 그랬어요. 왼쪽에서 8번째 그러면은 이 주요 번호에서 요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가 이제 우리 성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이면 남자다, 2면 여자다, 3이면 남자다, 4면 여자다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별을 구분할 때 요 주민번호에서 요 8번째 자리에 한 글자 요거를 이제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다, 2 또는 4면 여자다. 그렇게 해서 성별 이곳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쓰는 함수가 choose라는 함수하고 mid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 주요 번호에서 요 자리에 써져 있는 이 성별에 해당하는 이 글자를 우리가 먼저 빼와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빼오면 되겠죠.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mid라고 쓰고요. 가로 열어주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호 번호에서 8번째 것부터 시작해서 한 개를 빼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호 번호가 있을 때 여기가 9가 첫 번째 자리, 4가 두 번째 자리, 0이 세 번째 자리, 6이 네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요 2가 다섯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요 마지막 1이 여섯 번째 자리, 그 다음에 하이픈도 들어있죠. 하이픈이 일곱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요 성별을 나타내는 요 자리가 여덟 번째 자리예요. 해서 여덟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꺼내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1하고 이렇게 빼오는 거 맞죠? 그리고 쭉쭉쭉 잡아 당겼을 때, 채우기를 했을 때 지금 요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전부 다 빼왔죠? 이 빼온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여자다 그거 이제 구해주면 돼요. 우리가 추주 함수를 써야 돼요. 쓸 때 이제 요거 미드로 써놓은 거 있죠? 미드로 우리가 주는 번호에서 빼온 거를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주하고 써주면 됩니다. 추주라고 입력해놓고 내가 미드 함수로 꺼내 온 거에 해당하는 거 출력해달라. 내가 만약에 미드로 빼온 게 1이면 남자라고 출력해라, 2면 여자라고 출력해라, 3이면 남자라고 출력해라, 4면 여자라고 출력해라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결과부터 보자고요. 그 밑에 거는 2이니까 여자, 이것도 여자 나와야 되겠죠. 채우기 엔드를 한번 해보자고요. 쭉쭉 채우기 했을 때 2하고 4는 여자라고 나왔고요. 그 밑에는 1이니까 이제 남이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 두 개는 2이니까 여자라고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둘 다 3이니까 남자가 나오면 되겠죠. 결과값은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 쓴 식 좀 뜯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지금 요 미드 번째 있는 거를 출력해달라. 미드에서 빼온 게 1이면 얘를 출력해라, 2면 얘 출력해라, 3이면 얘 출력해라, 4면 얘 출력해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추주하고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성별을 다 같이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함수 대충 연습하시면 안 돼요. 한번 풀었다고 해서 끝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방금 여기서 채우기 엔진에서 전부 다 쭉쭉 계산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하는 단계, 공부하는 단계니까 귀찮아도 한 칸씩 한 칸씩 전부 다 식을 직접 입력하세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도 우리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두 문제 각각 10점씩이요. 그래서 분석 작업에서 할당된 그 점수가 총 20점입니다. 우리 분석 작업에서는 주로 이제 부분합이 됐든 정렬이 됐든 피벗 테이블이 됐든 시나리오 통합, 목표값 찾기, 데이터 표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분석 작업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우리 피벗 테이블하고 우리 부분합 그리고 시나리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것들은 뭐 통합이다, 목표값 찾기다, 데이터 표다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분석 작업 같은 경우에는 20점을 전부 다 맞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분석 작업 문제 좀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을 1번 시트에서 해라.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지금 이동을 해놨고요. 다음 지시사항대로 처리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도서 판매 현황이라는 이 표에 그림과 같이 분류별로 판매량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순이익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부분합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분류에 보면은 취미 실용이라는 것도 있고 인문 교양이라는 것도 있고 수험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경영이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얘네들별로 각각의 이제 분류별로 취미 실용의 최대값, 판매량의 최대값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라. 판매량의 최대값도 구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의 평균도 구해라.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뭐에 대해서 구해라? 순이익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순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분합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여기 조건에 보니까 정렬은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처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서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해라. 위에서 명시된 순서라는 게 뭘 얘기하냐? 문제를 읽었을 때 분류별로 판매량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그랬죠. 최대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의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해서 정렬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밑에까지 이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한 곳을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정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렬에 들어가 주면 돼요. 정렬에 들어가서 문제에서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 하라 그랬죠. 해서 정렬 기준을 분류를 해주고 뒤에 보면 오름차순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부분합에 들어가 주면 돼요.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부분합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부분합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룹할 항목이 뭐냐? 어떤 거 별로 묶어서 볼래?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분류별로 볼 거예요. 분류별로 뭘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판매량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합계가 아니라 우리 최대값입니다 해서 최대값 선택해 주고요.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순이익이라는 거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해 주고 판매량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만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되어 있나 돼 있나 확인해 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최대값이 전부 다 구해졌죠. 해서 지금 보니까 취미, 실용의 최대값. 최대값은 최대값인데 뭐의 최대값이다? 판매량의 최대값이 구해진 거죠. 인문교양 최대값하고 판매량의 최대값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순이익의 평균도 구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부분합에 들어가 주면 돼요. 부분합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할 함수는 이제 평균이죠. 평균이라고 선택을 해주고 뭐의 평균 구해라? 순이익의 평균 구해라. 순이익에 체크해주면 되죠. 그리고 기존에 체크되어 있던 거는 우리가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만 지금처럼 이렇게 딱 체크가 돼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는데 요거 체크돼 있죠? 요거 체크 해제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구했던 최대값 있죠?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값,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평균 있죠? 이 평균으로 대체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럼 최대값이 없어지고 이제 평균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값하고 평균하고 둘 다 모두 다 나타내야 돼요. 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지 마라.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줘야 됩니다. 요거를 체크 해제해야 최대값하고 평균하고 같이 나타나요. 같이. 해서 두 번째 우리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꼭 체크 해제해야 된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최대값도 표시가 돼 있고 평균도 표시돼 있고 둘 다 표시가 됩니다. 평균 구해 놓은 거 보니까 쭉 가서 보니까 뭐의 평균 구한 거예요? 순이익의 평균 구한 거 맞죠? 평균하고 가서 보니까 순이익의 평균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판매량의 최대값과 순이익의 평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이런 부분합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작업 2번 시트로 이동했고요.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기능을 이용하래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4월 핸드폰 사용 현황 2표에 고객 코드는 필터, 요금제는 행, 가입일은 열로 그렇게 처리하고 값에는 기본료와 결제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할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곳에 쭉 들어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 있을 때 이곳에서 아무 곳이나 하나만 이제 클릭해 놓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우리가 삽입할 거니까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들어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한 곳을 우리가 클릭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석할 데이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오죠. 자, 우리 문제 조건 첫 번째 거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의 A의 18번 셀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시트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선택해주고 위치를 A의 18번 셀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18번 셀을 선택하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이 창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사용할 그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해서 우리가 각각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 넣는 곳이 전부 다 이제 문제상에 다 써져 있습니다. 고객 코드는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필터에다 집어넣어라. 해서 고객 코드라는 거 쭉 끌고 우리가 필터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는 행에 갖다 놔라. 해서 요금제라는 거 쭉 끌고 행에다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일은 열로 처리하시오. 가입일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값에다가는 기본료하고 결제금액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료부터 갖다 놓을게요. 기본료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이라는 곳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금액이요. 결제금액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기본료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거 보니까 기본료의 합계다, 결제금액의 합계다 하고 합계가 구해졌어요. 우리는 문제에서 보면은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료 이거 평균으로 굳힐 거예요. 그럼 기본료가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감 요약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합계다 하고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우리가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료의 평균으로 지금 여기 것도 바뀌었고 여기 것도 바뀌었습니다. 자, 결제 금액도 바꾸자고요. 결제 금액도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감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합계 우리가 나타내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가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여기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총합계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 총합계에 들어가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 얘 선택해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던 행의 총합계는 없어지고 각각의 열마다 이렇게 합계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도 이제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일은 월 단위로 그룹 지정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가입월이 지금 여기 2월이다 3월이다 하고 있죠.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그룹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단위에 보게 되면 일도 선택이 돼 있고 월도 선택이 돼 있어요. 둘 다 선택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일이라는 거 한 번만 클릭해 주면 일이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월만 이렇게 표시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 조건 보니까 이제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우리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마다 컴마 구분 기호를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지정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값 영역 그러면 이제 기본료하고 결제 금액 얘기하는 거죠. 해서 기본료부터 할게요. 기본료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자, 이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우리 범주 중에서 이제 숫자 범주 쓰라 그랬죠. 해서 숫자 범주 찍어주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 요거 이제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럼 이제 천 단위마다 컴마가 다 붙었습니다. 자, 그럼 결제 금액도 해야죠. 결제 금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는 문제상에 다 써져 있어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이요. 여기서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을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은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고, 표시 형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이 셀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를 쓰라 그랬으니까 범주에서 우리가 숫자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숫자 선택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이겠다 해서 요거 있죠. 여기서 이제 체크만 해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 다 푼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 작업이 이제 우리 기타 작업이요.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우리 매크로 작업하는 문제랑 차트 작업하는 문제, 그 두 문제가 고정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매크로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문제 풀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1번 문제 보니까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하래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하는 그런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5점이라고 되어 있죠. 매크로 문제가 총 2문제가 출제가 되어 각각 5점씩 해서 매크로가 전체 10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G4번부터 시작해서 G13번 이 영역에다가 총점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G4부터 G13번 영역이 지금 요 영역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지금 총점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값이 없죠. 여기다가 이제 총점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해라. 그리고 sum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리고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 있고 거기에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단추를 동일한 시트 i의 3번부터 시작해서 j 의 4번 영역에다가 생성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총점으로 그렇게 입력을 한 후에 단추를 클릭했을 때 총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추 먼저 만들게요. 자, 우리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여기 삽입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양식 컨트롤에 단추요. 자, 여기서 이제 단추 선택해주고 단추 위치가 이제 i의 3번부터 시작해서 j 4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i의 3번부터 시작해서 j의 4번 영역이요. 자,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단추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 써라 그러고 나왔죠. 자,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총점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총점이라는 이 매크로를 우리가 만들 거니까 기록 버튼 눌러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이요. 기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아까 총점이라고 이름을 썼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총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그 상태를 전부 다 이제 매크로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난 후에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불필요한 행동까지 전부 다 이제 매크로에 다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제 매크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총점 계산해야죠. 그래서 G의 4번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sum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점수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점수 이 5개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423하고 총점이 이제 계산이 됐죠. 그럼 요거 이제 채우기 핸들에서 쭉쭉쭉 잡아 당겨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끝나고 나면 아무 곳이나 비어 있는 곳 있죠. 임의의 셀을 아무 곳이나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할 겁니다. 기록 중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여기에 기록 중지라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맨 밑에 상태 표시를 봐도 여기 기록 중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줘도 돼요. 해서 얘 클릭해서 기록 중지시키면 끝이요. 그럼 이제 매크로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이 단추에도 텍스트를 뭘로 입력해라? 총점으로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한 번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 눌러주고요.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총점하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끝났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단추 이름까지 전부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총점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총점 계산된 거 있죠? 요거 싹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단추 눌렀을 때 총점이 전부 다 계산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총점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다 계산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우리 A3부터 시작해서 G3번 영역에 그랬어요. A3부터 G3이다 그러면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칸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글꼴 색을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하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러고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라고 나왔고요. 그때 이제 우리 도형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빗변을 동일한 시트 I의 6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7번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그렇게 입력한 후에 도형을 클릭할 때 그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도형부터 만들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우리 빗변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고 나서 I의 6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7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총점 9 아래쪽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자리에다가 이제 도형 이렇게 이제 삽입해 주면 돼요. 지금 아까 우리 양식 컨트롤에 들어있는 이 단추를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바로 매크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도형을 삽입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더라.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냥 거기서 매크로 지정하고 들어가 주면 돼요. 자,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그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매크로 이름은 우리가 서식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우리가 이제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매크로 이름 서식이라고 써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 기록되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문제에서 지금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 영역,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에다가 글자 색이랑 우리 채우기 색깔 바꾸라 그랬죠. 자, 일단은 글자 색이요. 글자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해라. 글자 색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표준색 노란색 얘 선택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임의의 셀을 우리가 선택해주면 돼요. 클릭해놓고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리고 나서 요 도형도 이 도형 위에도 우리가 서식이라고 글자 입력해줘야죠. 그래서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이제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요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A3번부터 시작해서 G3번 영역 있죠? 여기 이렇게 범위 잡아놓고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꿀게요. 색깔을 뭐 다른 색으로 아무거나 글자 색하고 우리 채우기 색깔 아무거나 다른 걸로 바꿔놓고 우리가 이 서식 버튼을 눌러보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채우기 색은 노란색 그리고 글꼴 색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2번 동그라미 2번 이 문제도 정상적으로 풀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차트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각 2점 그러고 나왔죠.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5번 하고 있는데 각각 2점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네요. 자, 요거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그거 써져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트를 수정하다가 잘못 수정해서 차트를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나서 신규로 작성하면 어떻게 된다? 0점 처리된다. 그러니까 신규로 작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합계 요금이라는 그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합계 요금이라는 게 지금 얘죠. 요 색깔 회색이 이제 합계 요금이요. 자, 그때 요거 삭제할 때는 회색 계열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가 삭제 얘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가 범례를 봐도 합계 요금이 아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그렇게 추가를 하래요. 추가하고 나서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고 글꼴 궁서체 크기는 16, 밑줄은 실선 이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차트 그림을 봤더니 지금처럼 자동차 렌트 요금 현황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동차 렌트 요금 현황이라고 요거 이제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여기 위에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우리 디자인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에 각각의 이제 요소들이 쭉쭉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트에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제목 선택해주고 차트 위에다가 넣겠습니다라고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차트 위에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여기 수식 입력줄 있잖아요. 이 수식 입력줄을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렌트 요금 현황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제목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차트 제목은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글꼴하고 크기하고 이제 밑줄만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글꼴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밑줄은 여기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궁서체라 그랬으니까 우리 얘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궁서체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궁서체 있죠. 궁서체라는 거. 궁서도 있고 궁서체도 있고 서로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있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문제에서 궁서체라 그랬으니까 궁서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16 선택해주고요. 밑줄은 실선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밑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기본요금 계열이 있대요. 기본요금 계열에 스타락스라는 그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차트 좀 보자고요. 차트에 보게 되면 우리 기본요금 그럼 이제 파란색 막대기 얘기하는데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아니라 스타락스의 파란색 막대기요. 여기에만 요 막대기에만 우리 데이터 레이블을 값 표시하래요. 자, 그러면 요거 파란색 막대기를 우리가 하나 선택하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들이 다 선택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요 스타락스 것만 한 번만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얘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우리 안쪽 끝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락스의 기본 요금 요 막대기에만 지금처럼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세로축 값을 최대값 5만 그리고 주단위를 만으로 그렇게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세로축을 보면 지금처럼 세로축이 이렇게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만, 2만, 3만, 4만, 5만, 6만 하고 6만까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대값을 5만으로 설정할 거고 주단위를 만으로 그렇게 지정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요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요 세로축을 선택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축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오른쪽에 보게 되면 축서식 요 창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지금 6만으로 돼 있죠. 자, 6만이라고 돼 있는 거 여기 싹 다 지워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5만 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에 보게 되면 우리 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 수정해 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제 만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도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너비를 3포인트로 하고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이 창으로 변경이 돼요. 여기서 이제 차트 옵션에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메뉴가 쭉 내려가요.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너비하고 있죠. 이 너비를 우리가 3포인트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3포인트 하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맨 밑에 둥근 모서리 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 둥근 모서리에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우리가 수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커말 2급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커말 2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함수죠, 함수. 함수는 한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춰야 돼요. 함수가 어려워 나 안 할래 그러면은 우리 커말 자격증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함수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뭐 차트가 됐든 매크로가 됐든 이런 것도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 정확하게 여러분들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 다 풀었어요. 다 풀고 나면 이제 제출해야 되겠죠. 제출할 때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풀고 저장, 또 풀고 저장, 또 풀고 저장, 또 풀고 저장, 중간중간에 꼭꼭 저장하시고요. 마지막 문제 다 풀고 나서도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 다 하고 나서 이제 손 들고 이제 문제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감독위원이 이제 문제지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럼 문제지 제출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퇴실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한 번에 합격하세요.